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이네요. 嗯，13장 诶，건너뛰고 14장, 15장 하겠습니다. 먼저 14장은 웹사이트 보안을 위한 리액트와 웹페이지 보안 이슈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저희한테 많이 알려진 게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인데요. 일단은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얘는 제3자가 웹사이트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해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이제 들어가서 입력을 하고 이 입력을 다른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 안에 알러트 이 코드를 작성을 해요. 이거를 문자열에 저장을 하고 얘를 그대로 게시글에 올렸는데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은 여기서 바로 윈도우의 알럿도 바로 함께 실행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 팝업 창뿐만 아니고 쿠키를 획득해서 뭐 로그인 세션을 탈취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변경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합니다. 리액트에서는 얘를 dangerously set inner HTML 프롭으로 얘를 좀 막아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속성에다가 프롭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이 HTML 언더바 두 개의 HTML 얘에 해당하는 그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오직 이 언더바 두 개와 HTML을 키로 가지고 있는 객체만 인수로 받을 수가 있고, 음, 근데 얘 단점은 인수로 받는 문자열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에 인수에다가도 위험한 코드를 넘기면 결국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말고도 유즈레프를 통해서 또 직접 삽입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위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리액트에서 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얘를 안전한 코드로 치환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세니타이즈 또는 이스케이프라고 합니다. 얘를 직접 구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유용하고 라이브러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얘를 좀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퓨리파이나 세니타이즈, 뭐 JS, XSS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저는 요 위에 두 개를 사용을 해봤었는데 음, 사용하기도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세니타이즈 요거는 책에도 나와 있듯이 좀 일일이 사용 가능한 뭐 태그나 이런 옵션을 직접 하나하나 설정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오히려 좀 보안 관련해서는 그렇게 번거로워도 일일이 다 구현을 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치안 과정은 사실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서버에서 수행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쿼리나 get 파라미터,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등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코드를 다 위험한 코드로 간주하고 요거를 처리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콘텐츠와 HTML 속성 값에 대해서는 이스케이프 작업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렇다면 Next.js에서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 얘는 get 서버 사이드 props와 서버 컴포넌트를 주의하자고 하는데요. 어, 얘가 반환하는 get 서버 사이드 props가 반환하는 props의 모든 값은
사용자 HTML에 기록이 되고 전역 변수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props는 반드시 필요한 값으로만 철저하게 제한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쿠키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얘를 전체를 제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그걸 부문으로 뭐 체크를 하고 거기서 처리해 주는 것보단 그냥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에서 필요한 토큰 값만 제한적으로 반환을 해주고 이 값이 없다면 예외 처리할 리다이렉트도 모두 서버에서 처리해 주는 게 좀 효율적이고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ATIG의 값에 적절한 제한을 둬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href 속성에 이 자바스크립트하고 콜론 입력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a 태그가 갖고 있는 기본 기능인 URL로 페이지를 이동하는 기능을 막아주고 그냥 이런 온클릭 같은 이벤트 핸들러만 좀 처리하게끔 작성을 한 건데 이런 방식은 좀 안티 패턴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얘가 작동을 안 하는 코드가 아니고 그냥 이 href에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만 핸들러만 작동을 시키고 싶다면 A 태그보다는 버튼 태그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저도 저거 신기했어요. 저 A 태그로 자바스크립트 넣고 온클릭 저렇게 하는 걸 처음 봐서 신기했습니다. 맞아요. 네. 효린님께서 스네이타이즈 HTML을 사용해 보셨다고 했는데 네. 혹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셔가지고 사용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 이제 작성 페이지를 구현을 해야 했는데 네네. 작성 페이지랑 이제 그냥 게시판 들어가면 이제 그 글을 조회하는 페이지였는데 말 네. 그대로 그냥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텍스트로 서버에 저장을 하고 이제 조회 페이지에선 그걸 그대로 불러와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좀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거를 음, 음. 사용을 해서 직접 구현을 했는데 저는 일일이 뭐 다 허용을 하고 그러진 않고 그냥 기본 기능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코드가 있는데 오,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있을 네. 겁니다. 근데 코드가 조금 더러울 수 있다는 점. 노드의 텃밭. 오, 모두의 텃밭 노드. 그건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인덱스 여기 좀 있나? txt. 여기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여기에 있을라나? 여기 썼네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보입니다. 여기 네, 썼어요. 저렇게 쓸 수 있구나. 네, 요거는 그냥 div 태그의 클래스 속성을 허용한다. 이런 옵션만 주고, 나머지는 다 막히는. 나머지 네, 다 안 좀 되나요? 위험한 뭐 스크립트 태그나 이건 다 막히는 그 음, 어, 정도여서 이런 식으로 오. 음, 넣어주고, 좋은데요. 저것도 직접 쓰셨네요. 댕저러스리. 네네, dangerously inner. 요것도 해서 예시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시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되게 혹시 그러면은, 간단해요. 네, 네. 아니, 간단한, 돔 퓨리티인가? 그거랑 써보셨다고 했으니까, 뭐가 더 좋으셨어요? 저는 네, 얼굴 죄송합니다. 돈 퓨리파이는 사실 네, 좀 작년에 써가지고, 작년 초에 아, 써가지고 조금, 네, 어, 기억이 사실 잘 안 나는데, 네. 이것도 전 코드를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어, 감사합니다. 랩, 랩, 랩.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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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네.
여긴가? 어, 어머. 어, 음, 음. 어, 컴포넌트로 가야 됩니다. 컴포넌트로 가서요. 네. 킬 UI. 아마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킬 뷰어. 네. 그럼 여기 저기 있나요? 있네요. 오, 그냥 이렇게 끝나서 여긴 한 줄로 끝났네요. 아, 그러게요. 그냥 두 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걸 그, 쓰냐는 그냥 뭐 여러분이 선택하면, 네, 선택할 문제입니다. 근데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dangerously set inner HTML이 네. 그냥 네. 리액트 내에서 리액트가 기본적으로 XSS 문제를 막아주니까 이제 음, 저희가 이걸 테스트 해보려고 이 XSS 문제를 리액트 내에서 실행시켜 보려고 dangerously set inner HTML이라는 속성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역할이 아, 아닌가요? 다른 역할인 건가요? 바로 지금 인절스, 당장 인널, 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내 제가 역할이 네. 뭐니? 효리님 쓰고 계시는 거 보니까 뭔가 정한 제가 문자를 너무 다른 포함한, 어, 그쵸. 기본적으로 이스케이핑 하는데, 의도적으로 HTML 렌더링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안 돼. 그럼 어, 의도적으로 할 때 사용하는데 왜 어, 애니타임 라이브러리에서를 같이 사용하니 정지됐죠? 아무 지금 말 씨 못하죠? 잠시, 지금 지어내고 있죠? 어, 음, 샌드박싱, 뭐, 이상한 말 하네. 근데 저는 이제 사용 예시에서 다 요거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 전 그대로 따라서 작성을 했었어요. 아, 아, 그런가? 그렇구나. 음, 그렇군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 보네요. 그냥 저거는 세니타이즈를 쓸 때 무조건 쓰는 속성인 건가요? 그럼? dangerously 그거까진 잘 저를, 모르겠습니다. 음. 음, 진짜 제가 책을 너무 이해를 할 줄 몰라가지고. 나중에 뭐 여기 안에 안 넣고 그냥 뭐 div 태그로 감싸서 넣던가 이렇게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음, 사실,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음, 밀어두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HTTP 보안 헤더 설정하기. 저는 사실 여기 파트에서 조금 내정지가 왔는데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훑었습니다. 일단 HTTP 보안 헤더란 브라우저가 렌더링하는 내용과 관련된 보안 취약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브라우저와 함께 작동하는 헤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 옵션이 좀 많은데 빨리빨리 훑을게요. Strict Transport Security는 모든 사이트가 HTTPS를 통해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비표준 기술이라 넘어가고 X프레임 옵션스 얘는 예를 들어 뭐 네이버 페이지를 이 아이프레임으로 렌더링을 한다고 치면 여기에 그냥 네이버 페이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를 진짜 네이버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위험하니까 네이버 측에서 이 옵션을 얘로 설정을 해서 공격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프레임에 넣어도 이 네이버 페이지가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permissions policy는 예를 들면은 뭐 사용하지 않는 GPS 기능이 있어요. 이 브라우저에서. 근데 얘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으로 악용을 해서 어떻게 뚫어가지고 이 기능을 사용을 하고
또 사용자의 위치를 그냥 마음대로 탈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명시적으로 선언을 할 수 있는 헤더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X 콘텐트 타입 옵션스. 어, 얘는 뭐 브라우저가 JPG 파일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악성 코드가 넘어올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특정 파일만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헤더입니다. 그 다음에 레퍼럴 팔러시. 얘는 사실 책을 봤는데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GPT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이전 주소를 나타내요. 이 헤더가. 음, 그래서 얘는 헤더가 여러 옵션이 존재를 하는데 뭐 조건별로 이런 옵션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고 뭐 크롬에서 대부분 브라우저의 기본 속성이 이 마지막에 스트릭트 오리진, 웬 크로스 오리진 요거인데 얘는 보안 연결을 통해 이동할 때는 출처만 전송하고 보안 연결이 아닌 경우에는 레퍼럴을 전송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출처로의 이동 시에는 전송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데 저 사실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메타 태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옵션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으로는 컨텐트 시큐리티 팔러시 옵션인데 얘는 CSP라고 불립니다. 얘는 웹페이지에서 로드되는 리소스의 출처와 허용 정책을 제어하기 위한 헤더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 헤더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Next.js에서는 next.config.js에서 이 HTTP 경로별로 보안 헤더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nginx 같은 경우 정적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 경로별로 앱 헤더 지시자를 사용해서 원하는 응답 헤더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 보안 헤더를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 그 조아님이 아까 말하셨던 덴저러슬리 어쩌고저쩌고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만들 때 그 약간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HTML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렌더링하면 문자열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태그랑 문자 태그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너 HTML로 이렇게 써서 이 보여줬듯이 리액트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dangerously 어쩌고저쩌고 HTML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 막 돔 퓨리티나 뭐 그런 거를 쓰는 게 저 이너 HTML로 저런 거를 넣을 때 한번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넣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inner 네, HTML에 네네, 그냥 JS에서 그냥 document.inner HTML이랑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JSX로 div 내에다가 때려 박으면 안 네. 되나? 아, 근데 저 때려 텍스트 박는 게 스트링이 나와. 저렇게 하면 문자열로 나오는데 아, 저거를 어, 이 HTML 형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돔 어, 어쩌고저쩌고 저거를 쓴다고 합니다. 오, 어,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네,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HTML 태그를 이제 네네, 형식이 아닌 그냥 일반 HTML 태그로 변형시켜 갖고 그걸 보여주는, 음, 또 음, 넣어주고. 음. 아, 오케이. 오, 맞아요. 이해했다, 이해했다. 오. 아니 근데
왜 이름을 dangerously set inner text HTML? 저게 위험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렇게 그 이너 HTML도 저희가 막 위험하다고 이렇게 막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비슷한 거니까 저도 음, 이름을 왜 저렇게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오, 이해됐어요. 아, 대박. 네. 그리고 굿굿. 저 보안해서는 진짜 되게 많고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오, 잘 효정님, 이해는 안 되지만 잘 대박.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저거 보안해도. 감사합니다. 아, 네. 에, 에. 뭔가 굿. 저렇게 근데 실제로 저 헤더 막 메타 태그로 이렇게 넣어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한 번도 그러면 없어요. 저도 없어요. 뭐 언젠가 생기면 공유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에, 에, 에. 그럼 가시죠. 또 네. 다음으로는 취약점이 있는 패키지의 사용을 피하자. 그냥 이게 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쓰는 핵심 패키지나 리액트 같은 뭐 상태 관리면 리덕스 같은 이런 핵심 패키지의 버전과 패치 수정은 항상 예의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사이트에 가면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의 취약점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음, 좋습니다. 음. 다음은 OWASP. 이거는 오픈 월드와이드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이 참 긴데요. 음, 얘는 그냥 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런 보안 취약점을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이 10가지를 2021년에 공개됐을 당시 기준 10가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좀 뭐 그거는 또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설계도 잘 하자 그런 느낌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4장을 정리하면은 모든 소프트웨어에는 사실 버그가 다 존재를 하고 또 이 버그는 보안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맡은 뭐 개발 부분 외적으로도 그냥 다 관계없이 항상 보안 이슈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14장이었습니다. 와, 와, 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네, 15장인데요. 사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앞에 저희가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들을 그냥 압축해서 적은 것 같아서 적다가 음, 그냥 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그냥 유지 보수 중인 서비스라면 버전을 네, 리액트일 때 버전을 이렇게 올려두자. 16.8.6에서 17.0.2까지로. 왜냐면 이 버전에서 훅이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였기 때문에 요 훅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꼭 클래스 컴포넌트를 작성을 했다고 해서 얘를 함수 컴포넌트로 다 바꿀 필요는 없다고 해요. 왜냐면 리액트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클래스 컴포넌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지원을 목표한다면 각별히 더 주의를 기한다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거 생각을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또 회사에서는 어떨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뭐 리액트나 넥스트.js, 쿼리스트링 같은 이런 버전에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애플리케이션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입니다. 맞는 말이죠. 네, 아, 맞는 아하, 말. 네. 그 다음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저 있는 말이네요. 저희 그 리뷰레인저 리뷰레인저, 개발했을 네, 때처럼 맞습니다.
근데 사용을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희 약간 네, 주한님이랑 저랑 개발했던 보통, 단, 예, 그 단계별로 같은 음, 링크인데 페이지만 넘어가는 그런 거 구현했을 때 썼으면, 음, 썼으면 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들기도 하네. 근데 저희가 또 5장에서 학습했던 직접 구현했던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다시 한번 구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다음으로 또 리액트 이존성 라이브러리 설치를 조심한다가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리액트 18을 지원을 하는지 이런 저, 거를 맞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키일 에디터를 보여드렸죠. 제가 작년에 했을 때 토스트 토스트 UI가 아니고 토스트 에디터 라이브러리를 도입을 했다가 리액트 18 호스트 에디터, 버전을 네네. 지원을 안 하는 라이브러리여서 그거 다 구현했다가 다시 울며 오, 겨자 먹기로 바꿨던 기억이 있네요. 네. 오, 호스트,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는 리액트. 이 저, 내용은 사실 프론트엔드가 진짜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저, 네, 사실 입니다. 근본은 자바스크립트고 저, 자바스크립트를 잘 하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사실 언제 어떻게 망할지 모르고 뭐 프론트엔드도 언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개발자가 어떻게 네, 망할지 모르는. 그쵸. 맞아요. 저희도 맞습니다. 어떻게 할지 어우, 네. 그동안 금방 감사했습니다. 다들 잘 안만하고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리액트 딥다이브 스터디는 여기까지 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 저희가 안 다뤘던 챕터들은 전부 좀 실습 7, 위주이기 때문에 네. 혹시나 이 음,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책의 목차를 보고 구글링을 해서 실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 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그럼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네, 세요.